이건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극상입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자, 윤석열 정부가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하극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한테 마구 함부로 하극상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데요. 이 김용원이 누구냐고 하면은 예전에 부산에서 이 경찰들이 룸사롱을 급습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손님들과 난투극이 벌어지고 경찰들이 마구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죠. 그때 검사 집단이었어요. 그 손님들이. 그 중에 한 명이 김용원이었습니다. 와,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본인의 저서에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박정훈 대령이 있죠. 최수근 해병 외압 사건에서 이 정당하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로 거꾸로 구속의 위기에 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이 기각되도록 뒤에서 힘쓰는 사람이 이 김용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게 논란의 인물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김의원, 제가 지기 안 했다고요. 예. 이러다가 퇴장 요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퇴장하고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시겠어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원입니다. 근데 왜 자꾸 김용원? 답변할 타임이 아닌데 말씀을 하세요? 유의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여기 와서 국회에 와서 자기가 모시는 상사한테 우리가 지금 나가자마자 저는 정관 위원장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위원장이시고 위원이시고 위원장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셔요. 아니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여기서는 문제가 되나요? 대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저기서 봤어요. 그게 대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개차반이에요. 끔찍하죠. 말씀하시려면 서로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뒤에 와가지고 시비 걸듯이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혼내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임명했을 수도 있다고요? 얼마나 개차반이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생각을 가진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 송도한 계십니까? 위원장. 뭐 하시는 겁니까? 강력히 김영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항의하고 있죠. 회의에서 고함 그만큼 이게 지르셨는데 나랍니까? 오늘 왜 또 여기서 고함을 지르십니까? 기가 막혀. 완전 개차반입니다. 이거. 망했어요, 나라가. 그런데 아까 정회 시간에 김용원 위원께서 이 인권위원장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여기가 무슨 싸움판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인권위에 가서 하시든 밖에서 하시든 최소한 이 국회라는 공간은 벗어나셔서 무엇을 하든 거기까지는 저희가 타치할 수 없지만 국회라는 이 신성한 공간에서 김용원 위원의 이 인권위원장을 향해서 했던 그 발언과 태도들은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용원 위원의 퇴장을 요구하고 송도한 위원장님 뒤에서 이협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태도,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김용원 위원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보여준 이야기한 어려운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나란가 싶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막말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언론과 인권단체 등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혐오 발언. 김 의원은 어제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회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며 기레기와 인권 장사치는 위원장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겨레 경향에서 아무리 써봐도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며 특정 언론사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보도를 조롱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금속노조 관계자 등이 방청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인권위 박지은 사무총장이 방청하는 사람들을 기레기라 하고 장사치라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는데 기레기, 장사치. 김 의원은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방청 허용 금지건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2대2로 부결돼 방청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송두환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자 당신보다 법조 경력으로 치면 내가 몇 년 선배다.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호통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한테 호통을 쳤답니다. 또 같은 달 11일에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같은 발언도 한 사실이 친일 전해져 발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겨레는 인권위의 한 직원이 너무 심각한 발언이 많아 충격적이다. 인권위 직원이라는 게 창피할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기가 전했습니다. 막히죠. 술집에 경찰과 취재진이 들이닥치자 남성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 1990년 밀실 영업 단속에 나선 경찰과 동행 취재에 나선 9월 KBS 3일? 취재진에 포착된 손님은 검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경찰 신분증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시비가 붙었는데 부산지검 김용원 검사도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는 2년 뒤 변호사로 개업해 책을 내면서 당시 상황을 괴한들이 쳐들어와 무비 카메라로 찍어대기 시작했다며 경찰과 취재진을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이 룸사롱 폭행 사건, 검사들이 경찰들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면 이 검사들 옷 벗어야 돼요. 형사처벌 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검사들은 가벼운 징계에 그쳤어요. 이때 살아남은 검사들이 보복으로 이 취재한 KBS 기자 등을 뇌물죄 등으로 엮어서 구속을 해버립니다. 이게 검찰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김용원 검사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과거 어떤 발언 등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김용원 1955년생 68세입니다. 부산 영도구 출신이고요. 정치인, 검사 출신, 변호사다. 검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한번 볼게요. 부산 출신, 부산 이렇게 남중학교 등을 나왔네요. 부산지검, 울산지검,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했었고요. 자, 1990년 1월경에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룸사롱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를 단속하던 경찰들을 자신들의 술자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했어요. 경찰과 함께 단속 나온 KBS 기자에게 현장을 지켜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 후 해당 기자를 뇌물 혐의로 구속해서 보복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고, 자, 변호사 사무실도 했었고, 자,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에 선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서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됐어요. 무소속 출마도 했었고 쭉쭉 있었고 보면, 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윤석열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됐었고, 2023년도 작년도 11월 3일 날 이충상 상임위원과 함께 윤일병 유족들을 비롯한 군사망 유가족 10여 명을 국가인권위 복도에서 불법 침입하고 자신들을 감금하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은 그런 신원을 억울하게 죽은 신원을 풀어달라라는 그런 민원이잖아요. 이 유가족들은 그런 사람들을 거꾸로 신고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말 볼장 다 본 사람이죠. 자, 또 군의문사 유가족과 방청객들이 항의해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실을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족 방청객 항의에 대해서 당장 퇴장시키세요. 이런 말도 합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주지 않고 됐습니다.
인권위 내외적으로 도는 총선 출마 논란에 대해서 이 김용훈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인권위원 하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인권위에 처박혀서 인권 타령만 해야 하냐 웃기는 소리다라고 그런 정치적 발언도 했네 보니까. 인권위원회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기준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 주장이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네 보니까. 과거 또 발언도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양반은. 자, 위안부 관련해서 중국의 우리나라 처녀 공출 발언, 일본의 성노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거꾸로 중국의 처녀 공출은 더 많았다.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위안부를 희석하려는 거죠.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의혹이 있습니다. 자, 해병대 일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김용훈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기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요. 인권의 조사관들이 박 대령은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원이가 자신의 소위원회에서 이를 기각시키고 전원위원회 상정조차도 막았다고 합니다. 임의로 막아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 의뢰된 그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인권을 지키라고 하는 인권위원회에 임명시킨 윤석열이도 기가 막힌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나와서 3번 다 떨어졌네요 보니까. 무소속 2번, 국민당 1번 나왔어요 보니까. 자,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임명돼서는 안 되는 그런 극우 인사죠. 어떻게 보면은 극우 인사가 임명이 된 겁니다. 정말로 윤석열 인사가 참사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그곳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원장을 향해서 치받습니다. 치받고 하극상을 연출하는 김용훈 의원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